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본질 이야기는 곽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이제 고객사인 불스원샷 아시죠? 예, 불스원샷을 필두로 자동차 용품 국내 이제 1위 기업 불스원 나와 있습니다. 저희랑도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불스원몰이라고 하는 자사몰을 가지고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불스원몰 담당자분을 같이 모시고 이 브랜드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불스원 자사몰인 불스원몰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불스원몰 성장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김동명 차장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스원몰을 맡고 있는 김동명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불스원 운영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짧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불스원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기획부터 시작해서 광고라든지 트래픽, KPI 관리를 다 맡고 계셨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불스원, 그리고 하면 떠오르는 게 불스원샷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프라인 채널에서 많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익숙한 게 사실인데요. 불스원몰이라는 이제 온라인 몰과 같이 판매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기존에 판매하는 오프라인 채널에서 워낙 단단하게 돼 있으시다 보니까 간섭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간섭 현상은 없으셨을까요? 간섭 현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유통 채널이 분리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을 거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최저가라든지 타 제품의 가격 경쟁이라든지 동일 제품의 가격 쿠폰 정책이라든지 플랫폼마다 나오는 그 쿠폰 정책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은 자사몰에서는 소비자 가격 정확하게 이제 지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할인이라든지 쿠폰 이런 것들로 저희가 자체적인 이벤트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사몰만의 정가 정책을 이제 지키고 또 자사몰 전용 이제 쿠폰이나 회원 혜택을 통해서 많이 극복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자사몰을 키우려면 이게 제품이 사실 핵심인데 제품을 사실은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 불스원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지금 다양한 자동차 제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불스원 제품이 아닌 다른 자동차 용품 회사 브랜드도 입점을 해서 마치 종합적인 종합몰처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브랜드가 한샘이나 뭐 오늘의 집 같은 이제 뭐 다 카테고리는 있지만 우리 불스원 몰인데도 타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입점하식으로 포용하신 거는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불스원몰에서 불스원 제품을 판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희의 목표는 자동차에 관한 모든 제품을 파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스원이 기술이 좋지만 분명히 약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불스원에 오시는 분 중에 다른 브랜드,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니즈가 있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브랜드들과의 협업과 그다음에 입점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자동차에 관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불스원 외에 다른 제품들의 판매량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 퍼센테이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먼저 늘어나고 있고요. 불스원에 대해서 초반 이미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스원몰에 자사 제품이 들어갈 경우에 조금 뒤에서 좀 들러리를 쓴다는 기분 그런 식으로 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메인 배너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진행을 하면서 매출이 많이 뜨는 걸 보고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시게 되신 거고요. 네. 소비자들 역시 많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불스원 제품이 아닌 타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불스원 몰에서는 자동차의 용품에 대해서 접할 수 있다는 거, 구매할 수 있다는 그런 간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 사실은 자사몰을 자기가 키우려면 돈을 내고서 이제 비용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불스원의 혜택을 이제 얻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불스원 제품도 물론 좋지만 조금 더 다양한 선택폭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2023년이 불수원몰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기점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사몰 운영을 혹시 몇 년 전부터 하셨었죠? 저는 불수원몰을 맡은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고 23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사몰 전체 운영 기간은 실례지만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자사몰을 저희가 2017년부터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러면 상당히 초기부터 운영을 하셨고 이제 어찌 보면 23년이니까 6, 7년 정도 이제 되겠네요. 23년도에 또 많은 성과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좋아진 건지, 그리고 올해 성과가 이제 좋아지셨다고 하면은 그러한 어떤 배경이나 어떤 전략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은 디지털 마케팅으로 전환,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과 운영이 제일 첫 번째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마케팅을 기존에는 적극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었던 상태이셨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제조사 기반의 오프라인 기준으로 성장을 했던 제조사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디지털 마케팅, 즉 온라인 매체로 변환을 하였고요. 네. 그 기준에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희가 즉각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사실 요즘에 조금 아무래도 성과가 그 뭐 2, 3년 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추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을 좀 하시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퍼포먼스 마케팅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의해서 많이 취약했던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곽 팀장님처럼 전문가님을 모시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마케팅의 다음 방향, 저희가 직접 봐야 될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집중을 하였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도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를 어떤 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데이터만 하루에 20개 이상은 족족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추려서 저희가 봐야 되는 핵심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제일 기본적인 것은 과연 얼마만큼 유저가 들어오느냐, 두 번째로 이 유저들은 얼마만큼의 체류 시간을 가지느냐, 그리고 과연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때 효율이 제일 좋으냐, 요거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가공을 목적으로 쓰는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광고도 마찬가지로 2차 가공을 엄청난 힘을 들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들어올 때 세그먼트를 일일이 다 분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그먼트를 분리할 때 간략하게 분리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가 한 제품당 20개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세그먼트를 분리를 해서 과연 어느 세그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잘 맞는 고객인가, 그리고 어느 광고 채널에서 들어온 사람이 제일 맞는 것인가, 어떤 저희가 메시지를 던졌을 때 과연 반응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봤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를 엄청 촘촘하게 만들어놔서 그 광고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어디가 더 좋은지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하는 노가다를 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데이터를 보실 때 아까 세그먼트를 이제 20개 이상씩 쪼개서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일이고 또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영감이 될 것 같은데요. 세그먼트를 뭐 쪼개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특정 세그먼트가 좋다라고 판별이 되면 그 뒤에 우리는 후속으로 약간 이런 식의 액션을 한다, 이런 방향성이 있으실까요? 먼저 저희는 유입자를 체크를 합니다. 과연 어디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어떤 채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고객들이 저희 사이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다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몇 초 만에 나가셨는지 또는 몇 초 만에 이탈을 하셨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이탈 구간을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트래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곽 팀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했던 거는
회원가입 부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회원가입이 완료했었을 때 한 번 더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이탈이 많이 있음을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세그먼트로 나눈 기준은 고객 행동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과연 들어온 유입자가 얼마만큼 저희 사이트에 체류를 하셨는지, 그리고 언제 구매를 하셨는지, 회원가입 후 바로 구매를 하셨는지, 회원가입 후 3일 이내에 구매를 안 하셨는지, 이런 저희의 가설을 생각나는 대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지 재방문은 또 얼마나 되셨는지, 그래서 그분에 맞는 세그먼트를 다시 조합을 해서 그분에 맞게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저희가 주로 GA4와 채널톡이라는 그 CRM 두 개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비교를 하고 합칠 건 합치고 다시 걷어낼 건 걷어내서 최장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CRM 같은 경우는 맞춤형 데이터를 발송해드리고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안 하신 분들한테는 반복적인 노출,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유사상품 노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세그먼트라고 하면은 흔히 뭐 인구 통계나 관심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말씀 주신 건 지극히 고객 행동 데이터, 이 사람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이제 후속 액션을 제공을 해주고, 그에 맞는 이제 제품까지도 권유를 해줬다라는 게 조금 특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세밀하게 고객을 공략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고객 그리고 신규 고객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음에는 약간의 그 자기 PR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파트님께서 2년 동안 불수업물을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쉽게 말해서 뭐에 도움을 줬냐 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쓰는데, 매출에 크게 도움을 줬던 파트님의 마케팅 활동이나 시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저희가 23년부터 제일 불수원몰 파트에서는 제일 큰 숙제가 고객의 경험과 고객의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너무 불안정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쇼핑몰과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 전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소통의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아서 안 좋은 경험에 첫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이 많이 될 거라고 파악을 해서 첫 번째로는 접속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제 서버라든지 트래픽을 많이 늘렸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소통 부분인데, 고객이 저희가 전화가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저희가 일일이 다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3년도에는 워낙 유입자도 많았고 판매에 대해서 판매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궁금한 점과 이제 많은 문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는 채널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목표가 더 원활하게 그리고 더 빠르게 상담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작년에 전화가 온 거를 받는 횟수를 따지자 그러면 제가 처리율이 53%밖에 안 됐습니다. 절반의 고객님들은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가셨다고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채널톡을 도입을 하고 나서 전화와 채널톡 상담을 총 합치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유입이 늘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는 거는 90% 이상. 하루에 들어오시는 분이 90% 이상은 저희한테 답변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많이 해결을 하시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사이트 접속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고객 응대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규모감이 있는 몰에서 사실 그런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 고객 경험 브랜드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 들어가서 요즘에 상대 페이지를 워낙 빡빡하게 꾸며놓다 보니까 이 로딩 자체가 좀 뭐가 중간에 안 되거나 좀 느리거나 하면은 일단은 좀 기다리기가 좀 힘든 경우들도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객 문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쿠팡에다가 이제 문의를 남긴 적이 있는데 바로 이제 전화가 와서
거의 몇 시간도 안 됐었어요. 물론 이제 큰 규모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은근히 제품 본질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좀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요인들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그러면 기여하신 부분은 말씀 주시게. 저희 파트원들이 열심히 네. 해주셔가지고 아, 매출은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제가 이번 23년도에 제가 매출을 달성하고자 해서 뭐 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불수원 전체 마케팅 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CS 팀까지 모두 다 예. 합심을 해서 예. 하나의 방향으로 나간 게 네. 이제 좀 많이 커진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그 연말에 그 시상에서 대상 수상 소감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고요. 2023년에 굉장히 큰 성장을 하긴 했지만 자사몰을 운영을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자사몰이라는 게 투자 대비 회수로 봤을 때는 즉각적인 그런 회수가 되기보다는 상당히 그 초반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무적으로 경험하신 입장에서 자사몰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고충이 좀 있으셨을까요? 자산화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쵸. 하물며 이제 법령이 바뀌었다. 네. 그 법령에 맞게끔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나왔던 게 정보 개인정보가 바뀌면서 맞습니다. 휴먼 회원이 없어진 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저희가 네. 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네. 그리고 사이트 그러니까 채널 플랫폼에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전을 거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불수원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주 들어오시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하게 되면 쉽게 지겨워하시는 아, 한 달에 한 번 분이 너무 있어서 좋다. 일주일에 저희가 4개 이상 일주일에 4개요? 아, 네, 4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에 4개면 한 달에 16개.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벤트와 기획적인 거고요. 거의 쿠팡 수준인데요? 네.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저희가 그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재방문하시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다음 주 또 불쏘 오고,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몰랐을 때는 이 메인의 행사를 2주, 3주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그분들이 계속 들어오게 될 경우에 사이트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들어오신 유입자분들한테 조금 재미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이제 개미지옥처럼 하나씩 이제 주워 담으시는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불손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자동차 용품 이제 1위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만큼 후발보다는 제가 봤을 땐 선발 브랜드,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좀 늦게 하셨지만 이 산업에서는 굉장히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엔 사실은 또 후발주자로서 또 국내에서 빠르게 따라오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미디어 커머스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게 미디어 커머스가 리빙이나 생활용품 쪽으로 중심을 하다가 자동차 용품 쪽도 많이 생겨나긴 했더라고요, 경쟁사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손이 가지는 어떤 제품의 경쟁력 또는 불손이 이런 부분을 마케팅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요즘 미디어 커머스를 활용한 그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후발주자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업체의 특징을 보게 되면 과대 과장 광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제품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불수원몰, 불수원샷이라는 브랜드를 파는 제조사입니다. 네. 불수 원샷 하나만 파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과대 과장 광고를 해서 그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불수 브랜드를 팔려고 하는 조직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미디어 커머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품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써보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이트의 후기를 보게 되면 싼 맛에 다른 제품을 사셨는데 불수 원샷의 효과를 못 느껴서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커머스 자체가 조금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처음 설득은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다시 그 브랜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경험상 많은 고민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불선물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기업
방문자라든지 데이터 규모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사몰 이제 뭐 데이터에 있어서 관리를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물론 파트너사로 같이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자사몰 데이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활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뭐 여러 20가지 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지표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했다, 이런 간단한 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데이터를 고객 분석과 고객의 재구매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불수 원샷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3개월마다 한 병씩, 그리고 3,000에서 5,000km마다 한 병씩.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불수 원샷을 구입하고 난 후에 3개월이 지나면 그 고객한테 안내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알림을 보내드리는데 불수 원샷을 다시 사용할 시간이라고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내가 불수 원샷을 넣을 때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재구매를 해주십니다. 네네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같이 쓰면 좋은 제품, 그거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가령 불수 원샷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그 불수 파워라는 그 같이 쓰면 좋은 제품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구매를 다시 또 장려를 하고요. 저희는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예가 얼마 이상 구매 시 어떤 상품 지급. 저희가 처음에 객단가는 23,000원에서 30,000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지, 어떻게 해볼지, 어떤 뭐 상품을 걸어볼지라고 했었는데, 5만원 이상 구매 시, 네. 뭐 디퓨저 증정, 저희 이제 자사몰에서 좀 잘 나가는 제품 경품으로 이제 걸었을 때 고객님들께서 제일 많이 반응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조금 더 비싼 제품을 증정을 줬을 때 과연 얼마까지 객단가가 올라가는지 이런 거를 많이 비교를 해서 저희가 객단가는 현재 지금 45,000원까지 많이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오르셨네요. 네. 오르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터를 올해 처음 활용하신 것 치고는 그래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접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디지털 마케팅의 중심을 잡고 있는 퍼포먼스 광고가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또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 주신 CRM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을 대체할 만한 방안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CRM 마케팅 외에도 조금 고객과의 어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만 신규 고객을 획득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고객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어떤 노력이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작년부터였죠. 저희 구글이라든지 인스타, 메타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서드파트 쿠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를 기준 없이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세분화한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경쟁사보다는 조금 더 데이터에 대한 모수라든지 질이 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CRM이라든지 여러 가지 강화는 다른 그 경쟁사도 준비를 했을 거고요.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모수가 많기 때문에 CRM이 조금 더 효율이 높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외부 데이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연 저희 사이트에 오신 분들은 어디를 많이 가는지, 어디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지, 참 흥미로운 게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 받았는데 불수원몰에 들어오신 분들이 롯데칠성몰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왜 그런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콜라를 좋아해서 많이 가시는지, 안 그러면 뭐 사이다라든지 네. 뭐 게토레이를 좋아하시는지.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불수원에 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30, 40대 예. 남성분들, 네. 롯데칠성몰도 30, 40대 남성분들, 네. 그분들은 다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롯데칠성몰이 이번에 콜라보를 많이 했습니다. 뭐 산리오라든지 네. 뭐 타미야라든지 네. 자동차 하다 보니까 아들 딸을 키우시는 아버지들이 많이 가시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롯데칠성몰은 과연 뭘 하냐,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이제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진짜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플랫폼 외에도 사실은 지금 옴니채널로 오프라인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으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고객 정보랑 데이터들, 특히 자동차 용품 같은 경우에 날씨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조금 더 이런 크리에이티브 카피라든지 이런 걸 좀 달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각에서의 관점을 좀 넓혀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선몰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자사몰을 운영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매출을 늘리는 거고 당연히 방문자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향성을 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품, 신제품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마케팅 실적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과 집중을 좀 하려고 한다. 정량적인 목표가 아니어 좋으니까 정성적으로 이런 방향성에 좀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전에 자사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사 제품의 홍보의 목적 그리고 신제품 출시의 목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자사몰이 일반적인 플랫폼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자산이 되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그 고객과 대한 직접적인 소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큰 자산이 되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데이터를 심플하고 강렬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23년도는 자료가 다 노가다 된 자료라서 그 자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거진 2시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줄여서 자동화를 시켜서 시각화를 하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한 타겟팅, 과연 이분이 얼마만큼 저희 유저를 쪼갤 수 있는지 거기서 조금 타겟팅을 더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CRM이라든지 저희 안내, 광고에 대한 소재 이런 거를 개발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신규 유입과 세대 교체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틱톡이라든지 스레드라든지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영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트렌드 그 플랫폼인데 저희는 아직 거기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차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30, 40대 이상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현실인 거고요. 근데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을 저희가 미리 저희 팬심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앞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는 저희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럼 굉장히 롱텀에서 봤을 때는 20대 친구들이 하더라도 언젠간 차를 살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관리해준 요즘 은행도 보면은 카카오라든지 뭐 토스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이제 생부터 이제 고객을 굉장히 유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전략까지도 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면 결국 자사몰이라는 게 어떤 판매를 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마지막에 답변 주신 것처럼 결국 자사몰 운영해서 얻는 게 뭐냐? 데이터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고객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고객하고 한 번 구매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2년, 3년, 5년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문하시는 고객처럼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공간으로서 역할이 사실 자사몰인 거지 우리가 상거래 행위를 단순히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은 아니다라는 어떤 말씀으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불선몰 내년도 많이 아껴달라고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불선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용품은 모두 불선몰에서 결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불선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불선의 김동경 차장님과 인터뷰 진행해봤고요. 저는 이번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